반갑습니다.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AP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 저번 시간에 뭐 FFT하고 뭐 비트 있는 이야기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성, 소프트웨어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기본 측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원래는 이제 하드에서 이제 시로를 내서 아웃풋 시그널을 시로에 입력을 넣고 시로에 출력을 다시 여기 입력을 넣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걸 클로즈드 루프 테스트라고 하는데, 지금 시로가 없이도 그냥 이 장비 자체의 특성을 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장비에다 그냥 바로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그냥 바로 측정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측정 항목이 뭐가 있는지만 알면 되니까요. 지금 제가 이제 밸런스드 케이블을 지금 연결을 했고요. 연결을 했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지금 100mV를 넣으면 99.88 해가지고 100mV 나오고 있죠. 이 스코프 여기가 이제, 이 스코프는 이게 뭐 주파수 도면에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크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지글지글하면 이게 노이즈 레벨, 이거는 시노미가 노이즈 레벨인데 얼마인지 모를 때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징을 좀 시켜주면 좀 이렇게 좀 예쁘게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파워 에버리지 요거랑 비슷한 거고요. 요걸 보는 게 이제 아까 윈도우를 지금 AP가 추천하는 EKey 리플로 보여주고요. 요거 이제 내가 이제 논을 해주면 뭐 이렇게 보인다는 아까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가르쳐주는 요 레벨하고 좀 여기서 보이는 이렇게 신호를 껐을 때 이 노이즈 레벨하고 똑같지는 않다 라는 걸 알려주시면 하고요. 자,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호음을 아무것도 안 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떤 시로가 갖고 있는 노이즈 레벨이 되겠죠. 신호를 안 줬으니까 이 노이즈 레벨이 지금 1.9 마이크로볼트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노이즈라는 것들도 이제 이게 내가 대역폭을 얼마만큼 현재 샘플링 레이스 얼마만큼 해주냐에 따라서 값이 바뀝니다. 지금 제가 이게 10Hz 이상부터 예를 들면 내가 20kHz까지만 해주겠다. 자, 예를 들면 일렉트릭 필터를 써가지고 20Hz에서부터 일렉트릭 해가지고 20,000Hz까지 지금 20kHz까지 쓰고 싶다. 그러면 싹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는 860 나노볼트이기 때문에 1 마이크로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역이 줄어드니까 속도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 대역이 2배로 늘어나면요, 20K인데 40K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800 정도 나노됐던 게 1.2로 올라가죠. 이게 대역이 넓어지면, 대역이 2배가 되면 3dB씩 노이즈가 올라간다고 이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내가 노이즈 레벨 이야기할 때는 항상 밴드 폭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명시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20kHz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고요. 그리고 노이즈라는 것들은 인간이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랑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관련할 때는 웨이팅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A 웨이팅을 보통 걸어주게 되거든요. A 웨이팅을 걸어주면 더 줄어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노이즈 레벨을 갖다가 국제 표준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 한 600? 뭐 요 정도? 700? 요 사이. 0.7 마이크로볼트? 그러니까 700 나노볼트 정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노이즈 레벨 이런 식으로 한다 라는 게 이제 노이즈 레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해 갖고 있는 주파수 응답을 한번 볼까요? 주파수 응답을 측정할 때는 이게 20Hz에서 스타트가 20Hz부터 20,000Hz까지 100mV를 넣어서 이렇게 350ms의 수입을 해서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수입을 쓰는 겁니다. 수입이라는 말은 어떤 한 시간에 한 주파수를 내주는 건데, 우익 올라갈 수도 있고요. 스타트를 저주파수에서 고주파수라고 하면 상향 수입이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주면 하향 수입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한순간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이거 볼트 아래 했었는데 내가 DB 볼트로 보여주면
저주파수가 줄어들고 고주파수가 올라가는 모양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까 A 웨이팅을 걸어줘서 그런 거고요. A 웨이팅을 빼보면 지금 웨이팅을 냈죠. A 웨이팅을 빼서 다시 아까 이걸 갖다가 어펜드 걸어놓고 다시 한번 해보면 이제 플랫하게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웨이팅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보면 A 웨이팅이 재밌는 게 A 웨이팅이라는 것들은 1kHz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2, 3, 4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게 시키고 1kHz 언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오히려 줄여주죠. 그래서 웨이팅에 영향을 안 받으면 1kHz 톤을 넣어주고는 웨이팅을 걸더라도 똑같은 값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좀 잘 듣는데 하고 사람이 잘 못 듣는데 이렇게 못 듣는데 줄이고 잘 듣는 데를 좀 더 키워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A 웨이팅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2.5dB 정도 더 크게 부스트를 시켜주죠. 이게 이제 A 웨이팅이 하는 거고요. 주파 특성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수입을 이용해서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NR입니다.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인데 신호음 대비 잡음의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SNR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인데 이거는 뭐 비율로 보는 거고요. 비율에다가 이제 로그를 지은 값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데시벨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신호음 레벨이 1V다. 그쵸? 그 다음에 노이즈 레벨이 1마이크로볼트다.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SNR은 이게 볼트이기 때문에 20로그를 취하면 120dB이 나오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노이즈 레벨이 거의 한번 1마이크로볼트 요 수준이었으니까 1V 정도로 내가 만약에 입력을 쏴준다면 대략적으로 120이 좀 넘겠죠. 참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 정도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얘 같은 경우는 입력을 그 20V까지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20V까지 올려주면 훨씬 더 큰 나오겠죠. 그럼 147 뭐 유스트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큰 이유는 노이즈는 그대로 수준이지만 신호음이 커지기 때문에 SNR이 커지게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SNR이라는 게 SNR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것보다는 신호음이 얼마인지 따로 그 다음에 노이즈가 얼마인지 따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가 있겠죠. 이거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노이즈 레벨이 만약에 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호음만 크게 해주고 그러니까 노이즈가 나는 내 노이즈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아까 이 레벨에서 노이즈만 보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노이즈 상황이 얼마인지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SNR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토크라는 게 있습니다. 크로스토크는 내가 1번 채널 신호를 넣어주면 이론적으로 보면 1번 채널에서만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2번 채널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전자기적인 어떤 결합에 의해서 커플링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당연히 이게 2채널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2채널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바꿔준 상태에서 이제 크로스토크도 원래는 주파수별로 다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거 만약에 크로스토크 값이 얼마야 라는 것들은 그래프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뭐 싱글 넘버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보통 10kHz를 많이 써요. 표준에서. 왜냐 그러면 이게 전자기적인 커플링은 고주파수 갈수록 더 이렇게 더 커지거든요. 리키지가 더 심해지는데 그럼 20kHz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0kHz 같은 경우 실제로 우리가 그 신호음상에서 20kHz 신호가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타낼 때는 싱글 넘버 나타내라고 하면 국제표준에서는 그럼 10kHz 톤을 넣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kHz 톤을 넣고 있고요. 내가 한 1V 정도 이렇게 해서 몇 데시벨 정도가 넘어가는 건지 이것도 데시벨로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 보면 140 엄청나죠. 140이 뭐가 큽니까? 그런데 크로스토크 양은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보면 레프트 라이트 할 때 레프트만 시그널 라이트 나오는 거 보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60, 70 막 이렇게 됩니다. 나쁜 거는 마이너스 40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컨슈머 제품에서는 마이너스 60만 넘더라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마이너스 140이면 이거는 차폐가 엄청 잘 돼 있다 이거는. 채널관이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채널 1번을
드리븐 시켜주고 2번 나온가 보고 여기를 드리븐 이게 나온 거 조금 다르죠. 그렇죠?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2점 몇 데시벨 정도 차이가 나면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 채널 페이즈인데요. 양 채널 간 페이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런 거는 이제 1kHz 톤을 넣어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1V를 한번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대비 얘가 한 0.001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이렇게 안 난다고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신호음이 거의 똑같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상 차이 거의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어쿠스틱 리스폰스 측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게 애드 매저먼트라는 게 있거든요. 애드 매저먼트를 들어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이게 어쿠스틱 파트가 있고 퍼셉츄얼 파트, 크로스토크, 디스토션, 스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쿠스틱 아는 게 하나 있었구나. 그 THD를 안 바꾼죠. THD 플러스 N인데 이게 THD라는 것들은 이제 하모닉 디스토션이 있는 거고 내가 넣어준 거에 대한 고차 배음들이 나오는 걸 이것만 보면 THD인데 플러스 N이라는 말은 노이즈까지 다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의도하는 거는 1kg라고 하면 1kg 위에 남은 건 전부 다 1kg 위에 노이즈 나오는 것도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하모닉스 나오는 것도 안 좋은 거니까 그걸 다 보이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내가 1V를 넣어줘서 1kg 넣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몇 프로 나오냐 그러면 0.001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부르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퍼센테이지 말고 데시벨로 보자. 그런데 이거 보면 115 데시벨 정도 이렇게 굉장히 작은 값임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볼륨을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거의 비슷하죠. 1.2V가 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커져 버리면 얘가 이제 그때는 이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들죠. 너무 작아도 굉장히 작아도 이게 더 줄어들겠죠. 1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80밖에 안 돼요. 너무 작아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THD 플러스 N이고요. THD 플러스 N인데 100이 넘으면 엄청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애드 매니지먼트에서 어쿠스틱 리스폰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애드 앤 클로즈면 어쿠스틱 리스폰스가 나오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0Hz에서부터 20kHz까지 내주게 되어 있고요. 수입을 1V를 한번 내보고요. 1V를 내고 수입 타임은 1초 정도에서 에브리징을 몇 번 할 건가 이건 일단 지금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누르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온 요 응답이 되겠습니다. 요 응답이고요. 이 응답이 지금 시스템을 통과한 응답이고요. 이거는 이제 에너지 타임 커브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축 대비 에너지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보는 에너지 타임 커브가 되겠습니다. 크기 값인데요. 이 보면 지금 내가 1V를 넣었기 때문에 1V로 쭉 나오죠. 여기가 20Hz, 여기가 20kH입니다. 근데 전주파수 가니까 약간 리플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굉장히 작은 값이니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비에이션이라는 건데 20에서 2만 Hz 사이에서 아까 데비에이션 요거 여기 얼마큼 들리고 있지 요걸 보여주는 게 바로 요 값이면 한 플러스 마이너스 0.6dB 정도 됐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딜레이는 지금 신호음을 줘서 받을 때까지 13 마이크로세컨드가 정도 딜레이가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페이즈인데요. 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채널 1 대비 채널 2의 페이즈 디퍼런스를 나타내는 건데요. 확대를 시켜보더라도 아주 미세하게 저주파수 가니까 0.0도 요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 익세스 체인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고 하면 신호의 입력에서 이제 출력으로 나오는 요 사이 위상이 얼만큼 약간 틀어졌는지 이게 한 20Hz 같은 경우는 약 200도 정도 이렇게 페이즈가 틀어짐을 알 수가 있고요.
20km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이렇게 200도 정도 이렇게 틀어지면 알 수 있죠. 페이즈가 이렇게 이런 거 만약에 이상할 때는 좀 여러 번 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해도 똑같죠. 이게 이제 아까는 채널 1에서 채널 2가 얼마만큼 페이지가 틀어진데 볼 때는 그렇지만 이건 이제 제가 옆에 거 보지 말고 내가 들어간 것 대비 내가 나온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신호처럼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온 그거의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지 특성을 보여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룹 디레이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아까 페이지가 이렇게 틀어지는 요 부분에서 이제 그룹 디레이를 여기 미분치를 나타내는 그룹 디레이가 이렇게 증가되면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D 레이쇼가 이렇게 저기 밑에서 아래서 이걸 갖다 퍼센테이지 데시벨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채널 2하고 채널 1의 THD 비율을 볼 수가 있고요. THD 레벨이 얼마냐 이게 보면 저 밑에가 있겠죠. 요 밑에서 뭐 2마이크로 언더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들어갔던 신호 이런 게 들어갔고요. 이 저주파수에서부터 이렇게 고주파가 들어갔는데 이게 아마 윈도우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얘가 이렇게 푹 솟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주파수 특성을 이제 볼 때 우리가 아까 주파수 특성을 볼 때 프리퀀시 리스폰스에서 여기서 아까 이게 수입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요. 이걸 두 가지 보는 방법이 있는데 스텝트를 보는 거 있습니다. 수입에서 스텝트 프리퀀시 수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녀석은 어떤 거냐고 하면 이걸 이제 단계로 보는 겁니다. 전주파수 다 보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20km부터 시작을 해서 20Hz까지 31단계의 대표값만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1V라고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주파수에서부터 저주파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31개 대표값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가 조금씩 늘려지고요. 고주파수는 좀 주기가 짧기 때문에 좀 빨라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게 흔들리면 링잉이 있지 않습니까? 링잉이 조금 더 아까보다는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있긴 하네요. 데시벨로 보면 0.05데시벨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정확하게 보고 싶을 때 이런 게 할 수가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수입 중에서도 이렇게 또 레벨 수입하는 게 있거든요. 레벨을 계속 이렇게 키워주면서 스텝트 레벨 수입이 했는데 이걸 키워주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내가 계속 키워주는데 THD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0.1mV에서부터 예를 들면 25V까지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V에서부터 0.1V에서부터 25V까지 THD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이렇게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레벨에 따라서. 이게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면 알 수가 있고요. 이제 2V 가면 어떻게 되고 3V 가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THD 레시오가 0.001로 커졌다가 이렇게 줄어들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THD 플러스 N이라는 게 비율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내주는 시그널이 0.1V를 이렇게 작게 내줘버리면 그 노이즈가 오히려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THD 플러스 N 값이 크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홍을 좀 키워주면 좋다는 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면 내가 음을 들을 때 요 구간 정도에서 음을 들어주면 제일 노이즈를 작게 이렇게 들을 수 있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얘가 최대 입력이 얼마지 이런 걸 보고 싶을 때 만약에 실호를 건다고 하면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면 2V에서 갑자기 팍 커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최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2V라는 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뭐 20V가 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팍 솟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 뭐 1mV 해가지고 이렇게 걸면 이건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 큰 값이 나오죠. 당연히 신호가 작게 들어가니까 노이즈가 상당히 크게 보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은 거 들을 때는 얘가 이제 언제부터 좋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500ml니까 0.5V 이상부터는 이제 소리가 아주 깔끔하게 들리겠죠. 그래서 내가 이 볼륨 세팅 이런 거 해줄 때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아니면 입력 값을 요 정도 맞춰줘서 듣는 게 좋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루프백처럼 지금 그러니까 아웃풋을 바로 인풋으로 예, 요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얘의 특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웃풋 시그널이 잘 내주느냐 그거를 보는 거라고 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요 기계 얘 입력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입력을 그렇죠? 네. 이 녀석이 어쨌든 노이즈는 무조건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시스템 노이즈가 아까 보니까 뭐 1마이크로볼트 수준의 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노이즈가 있는데 입력 시그널을 얘가 내주는 입력 시그널을 얘가 내주면 이게 받겠죠, 그렇죠? 네. 얘가 갖다 1mV밖에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작게 내줄 거잖아요. 네. 그러면 THD 플러스에는 상당히 크겠죠. 왜? 이 위에를 갖고 있는 노이즈가 크니까. 그럼 이 퍼센티지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거죠. 신호가 SNR이 엄청 작아질 거잖아요. 네. 그렇죠? 노이즈는 요만큼인데 신호를 요거밖에 안 넣어줬으니까 요만큼밖에 지금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양을 본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저 노이즈가 지금 어떻게 보면 리시버에서의 자체적인 전자들의 움직임에 의한 그냥 서멀 노이즈 그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장비에서는 거의 지금 내가 그래 옛날에 한번 AP 장비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이거 지금 그 마이크로볼트 이하 뭐 수백 나노볼트가 나오는데 네. 이게 얼마만까지 줄일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네. 물어보니까 여기서 더 주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거의 지금 전자자본까지 내려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THD 플러스 N이 이거 제가 보면 127까지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 밑으로 가려면 신호를 크게 키우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오디오에서 120dB 정도 내주고 아니면 노이즈 레벨을 본다고 하면 보통 1마이크로볼트 정도 수준 나오는 게 거의 최대치라고 보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마이크로볼트를 아까 절반 정도 해가지고 0.5마이크로볼트로 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좀 많은 여러 가지 이렇게 기술을 이 안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 밑으로는 이 전자자본 레벨로 들어간다. 서멀 노이즈 레벨로 들어가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게 없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모닉 디스토션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신호를 넣어줬을 때는 네. 하모닉 디스토션이 나오겠죠. 안 넣어줬을 때는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모닉 신호를 당연히 안 넣으면 하모닉 디스토션이 안 나올 거잖아요. 네. 이게 FFT를 해도 FFT를 하더라도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게 전자자본이거든요. 네. 지금 이거는 신호를 안 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양을 지금 이야기해요. 요 양 밑에 내가 1mV 요만큼 넣어주면 THD 플러스 N이 굉장히 나빠지겠죠. 이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실험을 크게 내주면 있잖아요. 네. 실험을 크게 내줘버리면 이 실험에 비해서 노이즈량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THD 플러스 N 값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측정 장비 입장에서 보면은 들어오는 인풋 시그널 자체에 하모닉 디스토션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너무 작은 시그널을 제너레이션 하라고 하면은 얘가 결국 그 하모닉 디스토션이 굉장히 많은 거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를 내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가 노이즈 레벨이 신호 레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호 레벨인데 얘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 요만큼 들어올 때
이거는 하모닉 디스토션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 상태보다는 이렇게 키웠을 때가 좀 더 낫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THD 하면 좀 좋아지죠. 이걸 갖다가 더 높여보면 이걸 퍼센테이지를 말고 그래서 해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8mV거든요. 근데 이거 마이너스 70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이제 그럼 1V 한번 넣어볼게요. 1V를 딱 넣으면 107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자세히 미세하게 보면 여기에 하모닉스도 끼기 시작하죠. 더 이상 계속 이렇게 올려보면 10V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커지도 약간씩 그쵸. 점점 이게 커지면 이게 더 이상 안 올라가는데 이제 이런 녀석들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어요. 너무 크게 들어오면. 지금 얘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게 13V 넣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른 기기 같은 경우는 10V만 넣더라도 있잖아요. 이게 팍 솟아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THD 플러스에 다시 떨어져요. 아까 마이너스 80, 90, 마이너스 40 막 이렇게 그렇게 확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요 시그널이 아예 클리핑 돼서 들려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대 입력 레벨을 찾을 때도 THD 플러스는 굉장히 편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퀀스 모드로 가서 또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고 하면 이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고요. 보면 뭐 측정할 수 있는 게 이제 되게 많습니다. 지금 오늘 뭐 설명드릴 수 없는 게 패스카고 펄카 이런 것들은 뭐냐고 하면 통음질 있잖아요. 이걸 있고요. PSR이라고 있는데요. PSR 이 것들은 지금 내가 장비가 없어서 측정이 안 되는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칩이라든지 어떤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전원이 들어와야 운동이 되는데 이 PSR이라는 건데 파워 서플라이를 갖다가 이렇게 리젝션 레시오라 그래요. PSR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원을 막 흔들어주는 거예요. 항상 일정한 5V가 돼야 되는데 이 전원을 갖다가 뭐 1V, 뭐 5V, 6V 막 왔다 갔다 흔들어주는 거 이렇게. 이 전원이 흔들렸을 때 신호음이 왜곡 없이 얼마나 깨끗하게 나오는지를 보는 게 PSR입니다. 이게 어디서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IC 같은 거 있잖아요. IC가 전원이 일정하지 않을 때가 왜곡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볼 때도 있고 특히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우디오에서 많이 써요. 왜냐하면 카우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에서 전원을 쓸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카우디오 쪽으로 전원을 일정하게 뭐 14.4V를 정확하게 내줄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음악을 펑펑 들으면 전류 확 땡겼다 그러면 알터네이트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쑥쑥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 음질이 왜곡이 없이 잘 나오는지 이 앰프가 구동 연결되는지 그런 거 볼 때 이제 PSR을 이런 거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티파라고 하는 것들은 음성 명료도입니다. 그 통화 품질하고 음성 명료도는 약간 달라요. 똑같은 말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음성 명료도는 소리가 얼마큼 잘 들리냐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듣기 평가했을 때 내가 저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를 보는 게 스티파고요. 이건 이제 퍼블릭 어드레스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겠죠. 말귀를 알아야 되는 거. 전관방송 시스템이라는 거고, 통화 품질은 그하고 달라요. 통화 품질은 입력된 게 얼마나 왜곡 없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운드 퀄리티를 보는 거죠. 스피치 퀄리티를. 그러니까 명료도가 물론 스피치 퀄리티가 낮으면 음성 명료도도 낮을 가능성이 많지만 무조건 음성 명료도가 낮다고 해서 이게 스피치 퀄리티가 무조건 나쁘게 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500Hz 대역 이쪽 부근이 잘 들리면 아무래도 전달은 잘 될 것 같은데 다른 쪽은 약간 그런 개념인가요? 그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플랫한 스피커 있잖아요. 플랫한 스피커에서 방송을 해요. 안녕하십니까. 너 방송을 하면 아름답게 들리죠. 하지만 그런 스피커의 저음을 싹 빼고 들어보면 있잖아요. 훨씬 더 무슨 말인지 더 잘 들려요. 예를 들면 그러면
통화 품질 입장에서 보면 전자가 플랫한 게 높지만 음성 명령 습취에서 후자가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또 그리고 약간 이렇게 사람이 잘 그 음성에서 중요한 대역이 뭐 1kHz에 약간 부스터 시켜놓으면 훨씬 더 잘 들리겠죠. 그러면 음성 명도는 올라가는 거지. 하지만 음성 품질은 나빠지네. 통화 품질에서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진짜 우리 아빠 목소리 같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슨 말귀만 잘 알아듣는가 하고 약간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통화 품질을 잴 때는 그 패스카하고 폴카라고 폴카를 많이 쓰는데요. 이게 통화 품질이 되는 거. 이거는 모스 점수라고 나옵니다. MOS라고 Mean Opinion Scoring 그래가지고 1점부터 5점까지 해가지고 있잖아요. 주관적으로 되는 거예요. 똑같다 하면 5점. 들을만하다 3점. 에이 쓰레기다 이거 1점 막 이렇게 가는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서 난 주관적인 점수에 어떤 평균값 하고 있잖아요. 1.5점법으로 난 평균값하고 실제 이 알고리즘에서 돌리면 있잖아요.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폴카 점수가 거의 이제 딱 어떤 음원을 딱 넣으면 폴카 점수가 이 4점 얼마다 바로 나옵니다. 여기도 그걸 좀 지원하고요. 그런 것들 내가 통신회사나 아니면 스마트폰 제조회사 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그러면 안에 칩도 있지만 마이크로폰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냐, 뭐 마이크로폰의 안에 들어있는 위치 있잖아요. 기구적인 그 장착의 위치라든지 뭐 튜닝값, 그 다음에 뭐 마이크가 갖고 있는 노이즈 레벨, 그 다음에 게인 세팅, 뭐 여러 가지 영향, 또 그 다음에 통신 환경 나중에는 그런 까지 전체를 다 밑에까지 통합 퀄리티가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도 그러면 또 이게 스피치에 대한 모스 점수 해가지고 이렇게 품질 점수도 있지만 또 노이즈가 얼마만큼 또 노이즈 품질도 있어요. 그래서 N 모스도 있고 노이즈 모스도 있고 스피치 모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탈 모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통합품이 또 그 동네 가보면 또 이게 또 굉장히 또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 기준을 어느 정도 통과를 시켜줘야 유럽에 나가는 스마트폰에서는 우리는 모스 점수가 얼마 정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폴카 점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4점 얼마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 다 지정해 줍니다. 이제 그런 거 이제 측정을 할 때 쓰는 게 무선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국제 공통 이렇게 폴카 표준 센텐스가 있어요. 여기서 말을 해주고 내가 여기에 이제 이어폰을 꽂든 무선 마이크로폰, 헤드폰을 이렇게 장착해주는 이렇게 내가 그런 것들을 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유선 이어폰이라고 하면요, 여기 이제 마이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통화 품질을 이렇게 이 마이크로폰에 통화 품질을 측정이 돼 가지고 있고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잡아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기서 놔주는 스피커가 여기서 말해주는 게 이 마이크로폰으로 들어간다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통화 품질을 이렇게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지금 두 번을 통해서 AP에 대한 기본적인 특정을 해봤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번 진짜 시료를 한번 가져와가지고 교수님 어떤 시료를 할까요? 앰프나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실전. 앰프를 가져와가지고 그러면 진짜 얘가 그게 온라인상이 아니면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진짜 나오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 한번 다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걸로. 그러면 다음에는 시료를 하나 구하고요. 이 사람들 홍보 책자에 나와 있는 그래프라든지 수치하고 우리가 직접 해보고 진짜 그대로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해보고 나면 내가 눈탱이 맞는지 안 맞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교수님이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하도록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측정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